안녕하세요. 저는 인왕중학교 재직 중인 영어교사 주애란이라고 합니다. 저는 문학, 구체적으로는 시와 그림책을 활용한 주제 선택 수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발표하는 사례는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었던 2020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역시 같은 수업을 정규 교과 중에 조금 더 발전시켜서 진행하면서 그 내용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학습자 분석, 그리고 수업 목표를 말씀드리고 주제 선택 수업을 진행한 수업 도입부터 수업의 흐름을 소개한 뒤에 제 스스로 수업을 성찰하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먼저 학습자 분석과 목표인데요. 수업 대상은 1학년 주제 선택 수업에서 BD 2번을 운영하였고요. 각 수업마다 20명의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습자 수준은 1학년 영어 교과서를 읽기 어려워하는 친구들부터 영어가 꽤 능숙한 수준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당시에 1학년 영어 교과 담당 교사가 아니어서 학생들과 일면식 없이 어떠한 레포도 형성하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에서 바로 학생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학생들은 동기 수준이 보통 가위바위보에 져서 이 수업을 선택했다라고 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계속 급변했던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섞어서 수업을 진행했고 총 16차 시 수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제 선택 B는 대부분 쌍방향 줌 수업으로 진행이 되었고 주제 선택 D는 당시 학교에서 플랫폼으로 정했던 EBS 온라인 클래스의 콘텐츠 탑재형 수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2020년 처음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학교가 정한 EBS 온라인 클래스를 주로 하되 줌, 패들릿, 라이브 워크시트, 구글 폼, 클래스 카드 등 여러 온라인 수업 도구들을 사용하면서 학생들과 실제감 있는 수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수업은 그 전해부터 학생들의 너무나 도를 지나친 혐오 표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획하게 된 수업입니다.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거부감 없이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기회를 주고 어텐틱한 영어 자료를 맥락 속에서 접하면서 비판적 사고력과 공감력을 길렀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종차별을 주제로 한 16차 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당시 학교에서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대신에 패들릿에 학생들의 과제를 누적하고 댓글이나 다른 영상으로 피드백을 달아주었습니다. 피드백 방법은 추후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제 선택 수업의 도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제 선택 수업의 디딤 영화로 주토피아를 골랐습니다. 먼저 학생들과 레포를 쌓아야 차별과 혐오라는 주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도입하는 영화인 주토피아의 중요 장면들을 보고 또 거기에 있는 영어 표현들을 학습했는데요. 각 장면의 중요 단어와 표현을 연습한 뒤에 더빙을 해보기도 하고 주제곡이었던 Try Everything에서 구동사를 써보고 또 리릭스 트레이닝 사이트를 사용해서 팝송 트레이닝 게임을 하기도 하고 영어 수업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영어 학습을 마치고 나서는 학생들과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갔는데요. 학생들과 패들릿에 주토피아 편견으로부터 온 차별은 무엇이 있었는지 올려보기도 하고 오른쪽에 유튜브 영상에 차별 빙고 활동을 변형해서 영화에서 관찰할 수 있는 차별들을 빙고판에 적고 같이 지워나가면서 공통으로 찾은, 공통으로 발견한 차별의 모습들을 확인하면서 빙고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제 차별을 영화와 연결 지어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답변에서
성차별, 나이차별, 인종차별 등 다양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중 인종차별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위해서 Black Lives Matter 운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에 대한 학생들의 배경 지식을 알아보고 싶었는데요. 인종차별과 관련해서 학생들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학생들은 손흥민이나 방탄소년단이 해외에서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인종차별이 무엇인지 이미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배경 지식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관련 영상들을 먼저 보여주면서 인종차별이 우리 주변의 이야기구나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2020년 5월에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생들이 해당 뉴스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이미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에 대해서 알고 온 주제 선택 D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미국에서 노예 해방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준틴스를 소개하면서 수업을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수업의 도입 부분인데요. 먼저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왜 저렇게 큰 불씨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학생들에게 조금의 역사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학습지 빈칸을 주고 짝과 함께 빈칸을 채워보게 하였는데요. 미국 수정헌법 13조에 대해서 그리고 블랙페이스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게 하고 자신들이 조사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학생들의 발표에 이어서 짤막히 인종차별의 역사를 짚어주면서 시 And You Call Me Colored 그리고 그림책 I Am Rosa Parks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0, 140, 40.2 이 세 개의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먼저 추측해 보게 하고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소개했습니다. 250은 처음 흑인들이 미국 대륙으로 끌려와서 노예제가 해방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고 140이란 숫자는 2000년 이후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백인 경찰에게 살해된 흑인들의 수고 40.2%는 미국 전체 수감자 중 흑인 남성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미국 수정헌법 13조를 조사하면서 이를 통해서 13조를 통해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예제도가 폐지된 이후로도 3년 만에 짐 크로우 법이 생기면서 인종분리 정책의 세그리게이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블랙페이스가 어떤 유래로 생겨났는지 그리고 Colored Passenger이라는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유색인종 구역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또한 추후에 학생들이 작성한 수업 성찰일지를 보면 학생들이 블랙페이스가 무엇인지, 블랙페이스가 왜 인종차별인지 이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얼굴 분장을 해서 특정 인종을 표현하면 그 분장을 한 특정 인종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일이 된다. 그리고 얼굴 분장으로 특정 인종을 표현하는 것이 인종에 대한 조롱이 일반적인 의도이기 때문에 해당 당사자가 인종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해당 인종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지적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이해가 대략적으로 된 친구들을 위해서 친구들의 답변을 공유하고 그런 친구들이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영화 히든 피겨스의 중요 장면들을 보면서 차별 예시를 찾도록 안내했습니다. 히든 피겨스는 인종분리 정책 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백인용, 흑인용 화장실, 그리고 도서관, 학교가 따로 있고 흑인용 시설이 훨씬 열악하다는 것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백인들이 커피포트조차 colored라는 표시를 붙여서 흑인과 따로 쓰려고 한 점,
흑인 여성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판사를 설득해야 한 점, 흑인 여성인 캐서린이 보자마자 청소부로 오해를 받고 쓰레기통을 받은 점, 캐서린한테는 자료를 보여주지 않고 보는 신용만 해도 된다라고 한 점 등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차별의 모습들을 예민한 눈으로 학생들이 잘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이 세그리게이션 시대의 colored라는 표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And You Call Me Colored라는 시를 읽었습니다. 이 시는 When I was born, I was black. When I was sad, I was black. When I was hot, I was black. When I was sick, I was black. When I was scared, I was black. When you was born, you was pink. When you was sad, you was blue. When you was hot, you was red. When you was sick, you was green. When you was scared, you was yellow. And you call me colored 라는 시인데요. 학생들에게 I라는 화자의 인종은 어떤 것 같은지, 그리고 You라는 지칭하고 있는 상대방의 인종은 어떤 것 같은지라고 물었을 때 화자가 흑인인 점, 그리고 You가 백인으로 추측할 수 있는 점을 학생들이 잘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And You Call Me Colored라는 시의 마지막 라인을 보면서 백인 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학생들이 잘 찾아내었습니다. 또한 학생들 가운데서는 학교에서 배웠던 문법과 다르게 쓰였던 you was란 표현을 궁금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아프리칸 아메리칸 잉글리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자발성과 주체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제의 선택권을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를 읽고 나서 시와 그리기와 패러디 시쓰기 중에 하나를 골라 과제를 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고 나서는 학생들의 참여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댓글이나 다음 시간 수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개별적인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실시간 수업이나 혹은 등교 수업이 아닐 때는 피드백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콘텐츠로 탑재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이 과제 제출률, 학생들의 참여도를 매우 많이 높였다고 느꼈습니다. 시와 그리기는 영어 수준이 낮은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던 반면에 결과물이 비슷하다는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패러디 시쓰기를 선택한 학생들의 과제물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시를 작성하였고 그 중에 인상 깊었던 작품 몇 개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맨 왼쪽에 있는 You Call Me인데요. When I was born, I was healthy. When I was sad, I cried. When I was mad, I paper scissors. Now, when I'm sad, I was great. When I am mad, I know emotion. When I am sick, I'm smile. As you call me an honest student. 라고 끝나는 시입니다. 문법적으로 완벽한 글은 아니지만 감정에 솔직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감정을 감추는데 능숙해진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잘 표현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는 아플 때도 나는 웃는다 라는 마지막 글귀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마지막에 as you call me an honest student 라는 라인을 보면서 어른들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을 꼬집는 시는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시였습니다. 두 번째 시는 마지막 단어를 추측하면서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똑같이 You Call Me고요. When I was born, I was small. When I was sad, I cried. When I was mad, I was annoyed. When you was born, you were smaller than my hand. When you were sad, I knew it.
When you was mad, I felt pain because you bite me. 마지막 단어가 예상이 되시나요? 맞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학생이 작성한 귀여운 시였습니다. 마지막은 You call me Mew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마지막 시는 읽어드리지는 않겠지만 우정을 다룬 시입니다. 친구에게 자신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아도 자신이 계속 친구가 되어주고 친구로 여겨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 시라고 합니다. 또한 안티-레이시즘 표어, 광고문 만들기 활동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그 중에 두 개의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Isn't black, isn't yellow, isn't white. We are Earthian. 지구인이라는 표현을 학생이 사용하고 싶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Skin color is just color, no more, no less. 피부 색깔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라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그리게이션 시대 이후에 그 후에 진행되었던 Civil Rights Movement, 흑인 시민권 운동의 시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시대를 소개하면서 시민권 운동의 시발점인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사건을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따로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그림책을 통해서 보면 훨씬 좋겠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영상 자료로 제시했던 마틴 루터 킹의 이야기보다 학생들이 직접 읽었던 그림책 I'm Rosa Parks를 더 많이 기억하는 것을 보고 놀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I'm Rosa Parks를 같이 읽을 때 학생들마다 수준 차이가 커서 학습지를 수준별로 제작하였습니다. 영어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아래의 단어만 제시를 하였고요. 영어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빈칸을 넣어서 학습지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2015년 찰스턴 교회 총격 사건, 퍼거슨 시위 등이 이어졌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안내하면서 이번 시위에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을 같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 반대편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플로이드의 죽음을 조롱하면서 All Lives Matter라고 외치는 시위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보면서 얼핏 보았을 때 문제 없는 것 같은 All Lives Matter라는 표현이 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내세우는 표현인지 학생들끼리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주면서 왼쪽에 비유를 힌트로 제시하였습니다. Saying all lives matter as response to Black Lives Matter is like saying the fire department should spray down all houses in the neighborhood even though only one house is on fire. Because all houses matter. Yes, your house matters too, but your house is not on fire. 이 글의 비유를 보고 학생들이 충분히 이 All Lives Matter가 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단어인지 학습했다는 것을 정리하기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성찰 활동에서 학생들이 흑인 인권 운동의 목적이 흐려진다. 그리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의 의미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All Lives Matter는 모든 생명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운동이지만 실상으로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을 반대하기 위해서 흑인들의 목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덮으려고 만들었다 등의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좀 어려워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답변을 함께 공유하면서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이어서 Fight the Virus, Fight the Bias 캠페인 영상 등을 보면서 아시안 혐오에 대해서도 학생들과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특히 올해는 아시안 혐오에 대한 뉴스를 많이 접하면서 학생들이 흑인도 인종차별을 하는데 우리가 왜 Black Lives Matter 운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반문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아시안 차별을 하는 몇몇 영상을 통해서 모든 흑인들이 아시안을 차별한다 라고 일반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흑인 차별은 잔존하면서 아시안 차별만 없는 세상인지 학생들과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이 서로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또 학생들의 생각이 공유되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The Other Side라는 그림책을 골랐습니다. 배경 지식이 충분히 쌓인 아이들과 문학적인 작품을 읽고 싶어서 선택한 그림책입니다. The Other Side는 보시는 것처럼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클로버와 애니의 우정을 그린 동화로 중1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영어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림책 수업의 흐름입니다. 일반 리딩 교과를 하는 것처럼 before reading, while reading, after reading으로 진행을 하였고 라이브 워크시트, 구글 폼, 패들릿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줌 수업도 동일한 흐름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before reading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등교하는 날이 적어서 라이브 워크시트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내용을 먼저 추측해보게 하였는데요. 학생들이 세그리게이션에 관한 배경 지식이 생긴 다음이어서 저 울타리가 중요한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둘의 우정을 관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추측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before reading에서 라이브 워크시트의 word search 그리고 클래스 카드 등을 활용해서 먼저 단어를 학습하였습니다. while reading에서는 유튜브의 read aloud 영상을 활용해서 책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때도 I'm Rosa Parks 때처럼 수준별 학습지를 제공해서 수준이 다른 학생들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after reading 활동을 반복하면서 학생들의 내용 이해를 점검했습니다. after reading에서 내용 이해 질문에 이어서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질문도 제시하였습니다. 산드라가 같이 놀 수 없다고 했을 때 애니의 기분은 어땠을지, 왜 흑인인 클로버의 엄마만 Don't stare, it's not polite 라고 말을 하는지 등의 질문을 했을 때 학생들이 충분히 유의미한 대답을 했는데요. 우리 사회의 펜스는 어떤 것들이 더 있는 것 같은지 생각해보는 질문에는 학생들이 성적 또는 학력차별, 성차별, 나이차별 등 우리 사회에서 관찰할 수 있는 차별의 모습들을 잘 찾아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작품을 여러 번 그리고 다시 더 깊게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질문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때 책에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이해 확인 문제가 아니라 답이 여러 개가 가능한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을 만들도록 강조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질문들이 학생들이 만든 질문인데요. 이 중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질문을 골라서 학생들이 함께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줌으로 수업했던 학생들은 짧게나마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답을 할 수 있었지만 온라인 클래스로 들었던 친구들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답변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면서 학생들의 생각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만든 질문과 답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인공 클로버가 처음 울타리를 보고 한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에는 학생들의 답이 비슷했습니다. 저 울타리가 왜 필요한지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대답이 대다수였고요. 두 번째로 클로버가 애니를 계속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는
그 친구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을 것 같다. 그리고 클로버의 엄마는 늘 울타리를 넘으면 안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 반면에 애니는 항상 그 울타리 위에 있는 것을 보면서 신기해했기 때문이라는 학생의 답변을 보면서 굉장히 텍스트를 다시 심도 있게 읽었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놀아도 되냐고 묻는 애니에게 클로버의 친구인 산드라가 안 된다고 했을 때 클로버가 이 답을 대신했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까라는 학생이 만든 질문에는 학생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요. 같이 놀았을 것 같다라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클로버가 이미 산드라랑 친하기 때문에 친구들의 눈치를 보고 안 된다고 했을 것이다.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친구들의 이야기가 두 개로 나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클로버는 엄마와 시장에 가서 애니를 보면서 애니가 슬퍼 보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학생들이 추측한 내용인데요. 텍스트를 근거해서 판단을 잘 하였습니다. 저번에 산드라가 같이 놀자고 했을 때 거절을 당해서 울타리 너머에 있는 친구들도 달라 보이지 않는데 함께 할 수 없어서, 그리고 흑인 아이들이 더 많은데 자기 또래 아이들과 놀지 못해서 우울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들을 해주었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인데요. 백인 친구를 만든 클로버를 보면서 흑인 클로버의 어머니는 어떤 생각을 했을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을 것 같다라고 대답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백인 친구를 자유롭게 사귀지 못한다는 것이 슬펐을 것 같다. 그리고 처음에는 차별이 존재하는 세상이라서 걱정했을 것 같다라고 깊은 대답을 해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이야기는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비가 그친 다음에 클로버는 왜 용감하다고 느꼈을까요? 라는 질문을 친구들이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때 애니에게 다가갈까 말까라는 고민을 끝내서 이제 애니에게 말을 걸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친구들의 대답을 보면서 등장인물의 심리 변화를 잘 쫓아갔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젠가 울타리를 부술 것이라고 했을 때는 애니가 어떤 기분이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해방감과 자유로움을 이야기한 친구도 있었고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지만 한편으로는 언제 올지 몰라서 슬플 것 같다라고 응답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은 울타리는 차별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함께한 추억이 있는 곳이라서 없어지면 슬프기도 할 것 같다. 하지만 자유로워지니까 기쁠 것 같다 라고 응답한 대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질문 만들기와 응답하기 활동이 끝나고 나서는 등장인물에게 편지 쓰기 혹은 결말 이어쓰기 활동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제출하도록 제시를 했습니다. 학생들의 작품을 통해서 학생들이 등장인물에게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결말 이어쓰기를 통해서 학생들의 창의력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치면서 인종차별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학생들이 평상시에 흔히 사용하는 흑형이라는 말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에 성찰 일지를 보면서 학생들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인종차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한 흔적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점,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괴롭히는 점들을 꼽았습니다. 학생들의 소감문으로 수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학생들의 소감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이해를 점검할 수 있었고 학생들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른쪽은 중3 학기 말 수업에서 이 수업을 하고 받은 소감문인데요. 중3인 만큼 생각의 깊이가 훨씬 깊은 소감문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업 성찰로 이 발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주제 선택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서 좋았다 라고 응답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과제에 대해서 모두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콘텐츠로 한 명 한 명의 작품에 대한 피드백을 영상으로 업로드해 준 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학생들이 많이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수업을 성찰하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에게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주면서 동기를 부여했다는 점과 수준별 수업 자료를 제공하려고 노력한 점, 그리고 과제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서 학생들에게 주체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만든 질문으로 응답을 해서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참여를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을 열심히 들은 학생들이 이 수업의 주제인 인종차별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높아졌는데요. 이 수업을 들은 학생들 중에 일부는 영화 동아리로 가입을 해서 왼쪽에 이 조지 플로이드 이야기를 만화로 제작하기도 했고요. 오른쪽에 Black Human Rights Movement, A Boycott of Birthrights,처럼 영자 신문을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학생회에서 활동하던 친구는 관련 행사를 학생회에서 기획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선하고 싶은 점도 분명히 있는데요. 중1 수준에 맞으면서 더 다양한 문학 자료들을 수업에 녹여낼 방법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더 많은 아웃풋을 내려면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또 고민스러웠습니다. 또한 짝과 모듬 활동을 좀 더 다양화해서 더 깊은 토론을 학생들끼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의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어떤 문제에 관심이 가는지를 물었을 때 학생들이 자신들의 삶과 훨씬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차별, 나이차별, 외모주상주의 같은 주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주제 중심 수업들을 주제 선택 그리고 정규 교과에서 계속 시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문학을 활용한 주제 선택 수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